오늘 영상의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. 원래 제가 자극적인 제목을 좀 짓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말 그대로 17억을 들여서 독채 풀빌라를 구매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하고 상담을 했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며칠 전 저에게 상담을 받은 분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저를 만나서 상담을 나눴습니다. 60대 후반의 점잖은 남성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분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됐어요. 상담 의뢰자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매물은 경상남도 바닷가 경치를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꽤 넓은 땅에 딱 한 채의 풀빌라가 들어서 있는 매물이었습니다. 그런데 상담 결과는 17억을 들여서 펜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물론 펜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이 들 수도 있고 10억이 들 수도 있고 20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상담 의뢰자에게 해당 풀빌라를 인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건 그 의뢰자의 상황하고 맞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. 펜션 사업의 사업 계획과 그 상황에 따른 투자금 설정 그리고 수익 범위가 가장 중요합니다. 너무나도 당연하죠. 이를테면 펜션 사업을 부수입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과한 투자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펜션 사업이 본업이 돼야 된다면 꽤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펜션 창업 예정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. 펜션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? 그러면 그분들은 참 다양한 답을 저에게 해요. 그리고 저는 그 답 안에서 의뢰자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해당 펜션이 의뢰자에게 무리한 투자가 될지 괜찮은 투자가 될지 제 의견을 드립니다. 요즘에는 펜션을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보통은 40, 50대가 넘어서 이른 은퇴를 하려고 준비를 하거나 떠밀려서 퇴사를 한 다음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각각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저축, 지출 등에 따른 평균 노후 자금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. 하지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0대 가계 평균의 노후 저축 자금은 약 2억 3,200만 원이었어요. 누구는 적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많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아무튼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2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어요. 더 벌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노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약 70% 이상을 벌어야지 은퇴 전과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은퇴 전에는 5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이후에는 350만 원이 발생되면 됩니다. 그런데 매달 350만 원이나 벌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돈인가 싶기도 해요. 수억이 있어도 임대 수익이나 주식 등으로 그만한 소득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펜션이나 카페 등으로 관심을 돌리는 듯 합니다. 아무튼 그런 이유로 앞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분에게 17억짜리 독채 풀빌라 매수를 반대를 한 거예요. 솔직히 독채 풀빌라 가격으로 17억이면 꽤 높은 가격입니다. 그만큼 시설은 더 좋기도 하겠죠. 아무튼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차익을 누려서 다시 판매하기도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서 더 높은 차익으로 판매하려고 해도 현재 그 상담 의뢰자분의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그럴 여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분은 연 7, 8천 정도의 순이익을 원하고 있는데 독채 하나로 그 정도 순수익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. 상담 의뢰자는 바닷가 앞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하고 달리 저와 함께 실시간 예약 현황을 들여다봤을 때는 바닷가 경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펜션처럼 보였습니다. 의뢰자는 독채 풀빌라를 찾는 고객층의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었어요. 고가의 독채 펜션을 이용하는 목적은 여행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숙소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더 쉽게 말하자면 파티를 즐기기 위함이지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.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일과 같은 기념일이 될 만한 때에 1박에 5, 60만 원이나 하는 그런 사치를 부려봅니다.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. 20대보다는 지금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. 과거보다 더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여행에 그렇게 큰 숙박료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여행이나 제 아이의 생일 기념 여행, 부모님 7순, 8순 기념 여행, 결혼 10주년 또는 20주년 기념일 여행이라면 이벤트가 될 만한 공간을 찾습니다. 적어도 그날은 사치를 부려볼 만한 거죠. 즉, 숙소라기보다 파티 장소를 찾는 것과 다름없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 숙소가 좋은 경치를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
좋은 경치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파티를 즐기기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면 모객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. 결국 큰 대출을 받아서 17억짜리 독채 풀빌라를 매수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 손님이 없을 때마다 노심초사할 만한 상황은 적어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마도 은퇴 전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보자 라고 권하고 결국에는 최고의 바닷가 전망은 아닐지라도 2채 정도로 나온 펜션을 매수하던 신축으로 2채 정도의 펜션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습니다. 가능하다면 2채의 명의를 각각 달리해서 수년 후 매각을 하더라도 독채 한 채씩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래야만 매수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 그분이 좀 더 젊었었다라면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이제 곧 70을 바라보는 분이 계획한 내용은 너무나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매수 계획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많은 분들이 매물로 나온 펜션에 콩깍지가 씌어서 리스크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털썩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아름다운 경치 또는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모두 아시겠지만 이 펜션 사업이 진입장벽이 쉬울 뿐 이 운영하기에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. 내 인생의 계획과 사업 계획은 일치해야 됩니다.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을 노년을 앞둔 분이 실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. 40년, 50년 동안 잘 살아와서 이제 펜션 사업을 할 만한 목돈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좀 여유로워질 수도 있는데 잘못된 계획으로 다시 고생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. 며칠 전 상담 의뢰자에게 해드렸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사적인 이야기는 빼고 큰 맥락에 대해서만 몇 마디를 해봤습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새롭게 펜션을 시작하려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돼요. 모쪼록 신중한 결정으로 인생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